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은식입니다. 디자인 FM의 제7강 러버스트니스 링키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러버스트니스 링키지를 굳이 우리글로 표현하면 강건성을 위한 연계도쯤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영문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고장모드 회피를 위한 정보 흐름과 FM의 역할,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개요도에서 두 가지 특징을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흐름, 즉 프로세스라는 얘기인데요. 설계 과정 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다, 메소돌로지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여타 기법과의 연계성을 규정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기법과의 연계성을 우리가 조금 더 파헤쳐 들어가면 이것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포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얼마나 저력 있는 기업인가를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보면 FMA는 그 포드의 것, 그 포드에서 만든 FMA가 바이블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기업 내에서 이와 같은 문제 해결 어떤 프로세스, 메소돌로지를 연구해서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기업의 이제 조직 문화나 업무하는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식을 하거나 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 문제 해결 방법론을 연구하는 조직은 대부분 갖고 있지 않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고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전체에서 관련성을 따지면서 FME를 보는 이런 능력, 이런 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하는 그 빨리빨리 문화, 그런 어떤 그 문화적 특징 때문에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이래서 FMEA만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FME라는 것은 또 엑셀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통하고 또 그를 이용해서 직접적인 문제 해결 과정까지는 이제 영역을 우리가 갖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장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강건성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 또 인풋 요소들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역까지를 좀 커버하게 되면 우리한테 굉장한 어떤 그 업무 역량, 문제 해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러버스트니스 링키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요. 다음 장부터는 기법적인 측면의 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고장 모드 회피인데요. 우리가 고장 모드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품에. 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품질 이력, 퀄리티 히스토리가 필요하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고객과의 연계된 CNC라 그러죠. 컴플레인이나 클레임에 관련된 정보들 또는 연구개발 과정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바운더리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역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영역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셈블 또는 부품들 간의 이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부위가 고장이 나면 그 어떤 영역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다른 기법이나 조립 영역까지도 상호관계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영역을 좀 확정을 좀 해줘야 돼요. 자전거를 치면 전체를 볼 건지 바퀴 부분만 볼 건지 바퀴도 뒷다리 부분만 볼 건지 앞쪽 뒤쪽 부분을 볼 것인지 또는 앞쪽 영역을 볼 것인지 그 영역을 이제 명확히 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운더리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매트릭스인데요. 그렇게 정해진 영역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엘리먼트가 있죠. 조립품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단품도 부품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간의 이제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절차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의 그 뒷 바퀴라 그러면 그것이 타이어, 프레임, 무슨 그 다음에 살이 있죠. 또 회전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떤 물리적 접촉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보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또는 구성 요소는 어떻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명시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실질적인 해석 또는 어떤 향상 프로그램과 연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석이 되면 이것이 어떤 그 실수와 관련된 건지, 실수라는 것은 정해진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지켜주는 거죠. 그런 건데 잘못된 걸로 보는 겁니다. 미스테이크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영역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의 절차가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영역들, 바운더리가 있고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면 그 찾는 과정 중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인풋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FMEA를 할 때는 디자인 FME, 특히 디자인 FMEA 같은 경우는 이 인풋 요소를 깊이 있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거 없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좀 많은 부분을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사전에 입력 정보를 만들어준다라는 취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절차가 있다. 네, FMEA 엑셀을 만들어주는 과정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게 되면 이런 걸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 이제 병행된 병렬 구조가 있습니다. 강건성 문제인데, 강건성이라는 건 이제 제품 어떤 본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부의 노이즈에 의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이즈가 오더라도, 어떤 외부 환경에 놓이더라도 본연의 설계의 어떤 특성, 목표값을 유지시켜주는 성질, 그것은 이제 강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그 외부의 영향력에 강건하게, 로보스틱하다는 얘기인데, 강건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한 고민이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기 위해서 그럼 어떤 외부의 요인들 또는 내부의 요인들이 있는가? 파라미터 다이어그램, 어떤 파라미터들이 관여가 있는가를 이제 고민하는 단계가 있고요. 또 RRCL, 신뢰성과 이제 강건성을 점검하는 어떤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런 그 주의한 파라미터 다이어그램에서 만들어진 개념들을 가지고, 개요 내용을 가지고 이런 그 RRCL을 작성하게 돼요. 이게 하나의 흐름이니까. 또 RDM, Robustness Demonstration Matrix, 하나의 이제 분석적인 엑셀 시트입니다. 그래서 앞선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사항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FMEA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런 하나의 병렬 구조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 단계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영역 내에 있는 주어진 기능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럼 왜 안 될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 왜 안 될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것이 외부의 어떤 잡음 요인이라든가 또는 제어인자라든가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악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또는 그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강건성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절차와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절차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찾는 과정이고,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관련성을 둘 간에 보유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마련되면 어느 경로를 거쳐서 왔든 간에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합쳐지든 간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이제 검증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이제 이행하는, 그리고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의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FMEA에 반영되거나 그것이 또 사전 인풋 정보에 반영이 되는 이런 구조로 해서 하나의 사이클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설계 과정 중에서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단계에서 문제를 적출하고요. 또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하나의 설계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론이다. 뭐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인 바운더리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운더리 다이어그램은 교재 102페이지 보시면요. 자, 시스템의 경계와 범위를 설정하고 FMEA 실시를 위한 대상 시스템 및 그의 인터페이스 시스템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이용된다. 도대체 어디를 분석을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FMEA 바운더리예요. 점선으로 표시된 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를 우리가 해석할 때요. 뒷바퀴 영역만 할 거냐 이거죠. 또는 전체를 할 건지, 또는 사람이 앉는 그 안장 위치의 영역을 할 건지,
어느 영역을 해석을 할 거냐를 규정 짓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해석 영역은 아니지만요, 외부의 어떤 센서라든가 서브 시스템이라든가 시스템, 어셈블이라든가 이런 것과 또 상호작용을 하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이 있고, 또 그와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주변 요소들이 또 존재를 하겠죠. 자, 뒷바퀴 부분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안전과 연결된 어떤 프레임, 이런 것들도 하나의 외부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외부의 요소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거냐, 물리적으로 접촉되어 있는 건지요, 아니면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또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또는 뭔가 외부에서 입력이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상호관계를 어떤 규정짓는,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이 어떤 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외부에 분석하고자 하지 않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요소들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동차의 의자입니다. 여기 운전자가 앉아 있는 이 의자를 얘기를 해요. 의자의 내용을 보시면 시트 쿠션 어셈블하고 등받이 의자, 시트 쿠션 어셈블하고 쿠션 팬 어셈블, 이런 것들이 이제 부품 요소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또 규정 짓고 있죠. 예를 들면 P.5라고 하는 것은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E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이동한다, 힘에 의한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P.2.1 고정, 볼트 이런 거, 또는 나사로 되어 있는 것이 리벳으로 고정되는지, 이렇게 고정되는 형태를 또 숫자나 문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부품이 또는 어떤 요소들이 있고요, 그들이 어떠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제품이나 또는 어떤 그 생산의 설계의 과정에 따라서 요 내용들을 규정하는 내용들, 요 항목들 또는 표현들, 이런 것들은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운더리 다이어그램은 내가 어느 영역을 분석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것이고요, 또 그와 관련된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터페이스 매트릭스입니다. 인터페이스 매트릭스는요, 우리 교재 104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FM의 분석 영역 주변에 앞서 그 P 다이어그램, 바운더리 다이어그램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인터페이스 또는 다른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시각화시킨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관계 자체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시각화시킨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 어떤 관계를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갖고 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바운더리 다이어그램에서 말씀드렸던 그 요소들이 여기에 X축과 Y축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로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엑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도어 트림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과 시트백 쿠션 어셈블이라는 것이 있죠. 자, 그것이 평가가 이제 네 가지, 둘 간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바로 이런 구조죠.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있거나 여기에 숫자가 있거나에 따라서 물리적 접촉인지, 에너지가 이동하는 건지, 정보 교환인지, 이제 재료 교환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트백 쿠션 어셈블과 도어 트림 패널이라는 게 여기 P라는 곳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물리적 접촉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것은 기능 성취를 위해 차단돼야 된다. 그러니까 도어 트림 패널, 요것은 이제 우리 보통 자동차 문 닫을 때 그 안쪽에 그 벽면, 자동차 그 출입문의 안쪽 면을 얘기를 해요. 자, 그거하고 시트백 쿠션 어셈블, 사람이 앉는 거 쿠션하고 물리적 접촉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 매트릭스는요, 바운더리 다이어그램에서 규정된 각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할 때 반영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관계 초점을 맞춘 하나의 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드사에서는 이 인터페이스 매트릭스 해석을 위해서요, 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SIA라고 하는 그 시스템 인터페이스 애널라이즈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페이스 매트릭스까지는 FMEA 그 인풋 요소로서 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REDPER, 그러니까 Robustness Engineering Design and Product Enhancement Process,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절차에 대한 관련 기법들입니다. 우선 그 P 다이어그램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파라미터 다이어그램입니다. 파라미터 다이어그램은 관련되는 그 요인들 있죠. 관련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그림입니다. 입력 신호나 잡음인자, 제어인자 또는 그 기능이 가장 올바르게 작동하는 상황에서 예측되는 에러 상태를 파악해서 기록해 놓은 궤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러 상태라는 건 여기 에러 스테이트가 있죠. 예를 들면 정상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풋이 투입이 됩니다. 입력 기능을 이제 통해서 제어하는 것, 또는 정적 또는 동적 입력, 주로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인풋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요, 그것을 받은 이제 프로덕트,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제어인자, 기능 유지를 위한 설계 파라미터, 그죠? 또는 기능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기본 요소들, 또는 변동을 줄여야 할 대상, 뭐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이제 반응, 레스폰스죠. Y, 출력, 아웃풋, 또는 이제 이상 기능, 우리가 꼭 바라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죠. 잡음인자, 제어 한계를 넘어선 어떤 물리력, 또는 원인 결과의 변동을 유발시키는 것들, 또는 환경적인 요인들,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반응이나 출력이나 이상 기능에 영향을 줘서 결국 왜곡된 결과, 에러 상태, 에러 스테이트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이것은 설계된 기능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편차라든가 설계되지 않은 출력, 뭐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FMEA를 작성을 할 때는 이런 그 에러 스테이트라는 것은 FMEA 상에서는 페일리어 모드로 들어가요. 페일리어 모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당연히 정상적인 어떤 루트가 아니죠. 바로 그 잡음인자에 의한 유발된 에러 상태이기 때문에 코드에는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잡음인자를 기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잡음인자에 의해서 페일리어 모드, 즉 에러 스테이트가 현상이 나오고요. 그것이 고객이 보는 어떤 그 고장의 형태로 관찰된다는 뭐 이런 어떤 흐름을 FMEA 연계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확장을 해서 그 사례를 가지고 언급을 하면요. 잡음인자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아까 쿠션, 바운더리 다이어그램이나 그 인터페이스 매트릭스에서 언급했던 쿠션, 사람이 앉는 의자를 보면요. 우선 그 신호인자, 입력, 인풋은 성인 남자, 무게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견뎌내들은 기본적인 설계의 어떤 스펙이 있을 겁니다. 또는 뭐 패킹 구역의 어떤 영역을 또 언급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발포 고무, 아픈 변형량,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야 되는 그런 그 의자 시트의 어떤 재질, 또는 이제 운전석의 이제 설계 폭,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런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아웃풋은 어떻습니까? 이런 처짐 어느 정도 값 이내에 버텨내야 된다는 얘기죠. 또는 패킹 구역 안에 좌석 폭이, 사람이 이렇게 앉으면 패킹 구역으로 이렇게 밀려서 뻗어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패킹 구역 안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출력으로서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5가지 유형들 중에 어떤 것들 또는 조합해서 발생을 한다 그러면 바로 그 에러 스테이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짐이 좀 늘어난다든가 또는 패킹 구역으로 벗어난다든가 뭐 이런 형태의 원치 않는 결과가 유발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에러 스테이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잡음인자 유형들은 어떤 것인지. 자, 부품 대 부품의 변동, 부품끼리 어떤 변동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재질의 어떤 영역을 좀 벗어난다든가, 또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
등받이가 계속 사람이 타서 어떤 피로도가 증가해서 뭐 삐걱삐걱 된다든가, 또 고객이 사용상의 차이, 뭐 굉장히 거구의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가벼운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외부의 환경, 뭐 도로의 상태가 안 좋은 곳에서 거주하는 그런 고객도 있겠죠. 또 시스템 간 상호작용, 계속 이제 이 조정을 하다 보면 이것이 망가져 이제 오동작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유형들이 하나의 그 잡음인자, 노이즈 팩터가 되고, 그것들이 어느 물리력 이상 또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넘어선다든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환경에서 발생이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원치 않는 설계의 규정치를 벗어나는 그 에러 스테이트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파라미터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라미터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그 RCL입니다. RRCL이라고 보통 하는데 Reliability and Robustness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기서 신뢰성 부분만 띈 그 RCL, Reliability 체크리스트의 관련성을 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작성한 파라미터 다이어그램이 있죠. 자, 여기서 그 잡음인자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이걸 엑셀 시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셀 시트에 잡음인자 정리하는 난이 있고요. 또 에러 스테이트는 이제 에러 스테이트에 정리하는 또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 에러 상태는 바로 이 잡음인자에 의해서 유발되는 그런 관련성을 우리가 표에서 쉽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관리할 거냐, 잡음인자를. 그것이 예를 들면 신뢰성과 관련된 거면 신뢰성 실험하고 연계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실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 아니면 그 강건성을 제어인자를 통해서 노이즈를 조금 우리가 차단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거치 실험 같은 그 DOE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신뢰성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라이프 테스트를 하던가, 아니면 설계 검증 계획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그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파라미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나온 이런 그 개요적인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그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에러 스테이트는 이제 FMA의 페일리어 모드와 관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제어인자 같은 경우는 이제 SDS, 시스템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 규격이죠. 이런 규격과의 연계성도 따져서 전체적으로 이제 파라미터 다이어그램의 어떤 그 활용도를 극대화시킨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RRCL에서 그 러버스트니스를 빼면 릴라이빌리티를 빼면요, 러버스트니스 체크리스트가 되죠.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 파라미터 다이어그램과 또 직접적인 어떤 연계성을 갖는 하나의 문제 해결 그 시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 다이어그램의 그 이상 기능이 있죠. 우리가 바라는 그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 아웃풋. 자, 그 아웃풋이 있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견뎌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조건, 환경은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얘기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얻었던 그 에러 상태는 뭐냐? 그리고 그 에러 상태에 잡음인자가 5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어떠한 에러 상태가 어떤 잡음인자와 관계되고 있는지, 그 잡음인자의 어떤 그 규격이라든가 상태는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전부 파악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잡음인자를 어떻게 관리 전략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밀도를 증대시키거나 변형량을 증대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잡음인자를 우리가 제어하기 위한, 우리가 없애주기 위한,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품에 견뎌내야 되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마련해 줘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표현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또 검증을 할 거냐, 그 검증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트에 정리가 돼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 다이어그램에서 나온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서 앞으로 개선의 어떤 방향성을 키워드를 가지고 좀 구체화시켰다. 그것이 뭐다? 네, 러버스트니스 체크리스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복잡하고 실제로 작성을 해보면요, 엑셀이기 때문에 그 복잡하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과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RDM인데요. 러버스티니스 데몬스트레이션 매트릭스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앞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RCL, RCL, 러버스티니스 체크리스트에서 얻어진 에러 상태, 또 잡음인자, 또 검증 방법, 이런 정보를 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용이하도록 이제 목록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드들 보면은 앞서 그 RCL에서 우리가 했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의 행으로 정리를 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요 항목도 우리가 해야 될 항목들이 목록화돼서 정리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검증 결과, 검증 과정이나 방법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시행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적어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여러 부서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평가를 또 하게 되면 이것이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계 과정 중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이와 같이 이제 분석적 과정을 거쳐서 목록화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목록을 토대로 해서 테스트나 또는 여러 가지 실험 과정을 거쳐서 충분하게 우리가 정리했다, 마무리했다, 문제없이 문제를 다 제거했다, 이런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면 제품의 강건성,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향상돼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DVP입니다.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플랜인데요. 이것은 여태까지 진행됐던 그 FMEA하고 그 다음에 REDP, EPR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가 있었죠.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종합되는 그런 그 종합된 설계 검증 계획입니다. 종합되는 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품의 시스템명이 있고요. 또 관련된 이제 부품이나 서브 어셈블리, 우리가 FME를 진행했던 그 바운드리 영역 내에 어떤 주요한 그런 요소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영역 내에서의 전체적인 어떤 그 목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앞에서 진행됐던 그 RDM과의 이 필드명들이 일치하는 것들이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됐고, 완료는 언제 됐고, 그 다음에 그것들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검증 계획을 통해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FMEA 시트, 디자인 FMEA를 작성하는 게 우리가 이제 주요 활동 내용이죠. 그럼 앞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알아봤던 그 바운더리 다이어그램 또는 파라미터 다이어그램 또는 인터페이스 매트릭스, 이런 것들은 그 FMEA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필드하고의 관련성을 따지는 게 좀 명확하겠죠. 그래서 바운더리 다이어그램은 부품의 요소들, 또 파라미터 다이어그램, 이것은 고장의 잠재적 영향, 이상 기능과 그 다음에 아웃풋,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잠재적 고장 모드, 에러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이나 기능적 요소들, 이런 거 해석을 할 때, 또 인터페이스 매트릭스는 서로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영향과 어떤 심각도, 상호작용이 좀 클 것 같으면 심각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뒤로 심하게 이것이 적게진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한 심각도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체계도, 흐름도, 그 다음에 그 속에 포함된 기법들에 대한 용법,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후부터는 FMEA 작성 절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